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며 41K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4조 원 정도가 코인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40K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그 뒤에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롱 포지션도 숏 포지션도 너무나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청산맵상의 롱숏 비율을 보면서 이곳은 건드리고 가더라, 적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롱 포지션을 모두 청산시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롱 포지션이 거의 6천억 넘는 돈이 청산이 됐고요. 숏 포지션도 일부 청산이 됐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롱 포지션에서 청산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매상으로도 반대로 봤을 때 뭐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위에 있는 거는 44K 위에 있는 아주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게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연쇄 청산이 일어나고 하락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 현물을 들고 계신 분들도 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두 전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일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니까 던져지니까 또 하락을 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났었고, 오더북상으로도 보셨을 때 또 비어 있어서 이 구간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됐고요. 38K 라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시장을 봤을 때 OI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4조 원 정도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이건 선물 시장에서 모두 날아간 돈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보시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로직입니다. 어떤 거냐, 7주 연속 8주 연속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현물과 선물의 비율이 1대 17이다. 선물의 비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해야 되고, 펀딩 레이트를 보게 되면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바이비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들은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데 바이빗은 40%가 넘는 이 펀딩 레이트,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으면은 원금의 40%가 연간 로스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롱 포지션을 구축을 했고, 과열이 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롱 포지션은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비트에 있는 수많은 이제 이걸 먹으려고 하는 숏 세력들이 진입을 했고, 그러면서 연쇄 청산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한 번에 쾅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이비트는 여러분들 이게 코인 트레이딩을 하는 한국 분들이, 단타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 이거 추측이긴 한데 아마도 한국 분들이 아주 높은 확률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바이비트는 그런 거래소긴 해요. 많은 레퍼럴 하시는 분들이 바이비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 OI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계속 롱 포지션을 바이빗에 잡으시면서, 그러니까 청산이 쉬운 거죠. 많이 꺾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을 만약에 불장으로 올리려고 하더라도 모두를 다 즐겁게 하진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선물이나 현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롱 포지션이. 왜냐하면 올라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진한 롱 포지션 구축한 게 엄청나게 진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하고 절대 그냥 올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틀간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OI가 크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세력들은 돈을 벌게 할 건데,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함께 돈을 벌지 않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떨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었냐 라고 하면은 8주 연속,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너무나 급격한 상승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그런 하락이 나왔다. 많은 분들이 8주 연속이라고 하면 거의 2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장이 좋아진 건데 내가 트레이딩을 잘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욕심이 아주 가득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욕심이 많이 날 시점이고, 더 많은 배율로 트레이딩을 하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 한 번 정도는 꺾고 간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미국발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엘리자베스라는 상원의원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규제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상원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근데 실제로 그게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추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하지만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다. 과거 불장 전에도 이런 것들이 뭐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유발을 시켰던 부분이 있다. 역사는 너무나 반복이 되고 똑같다. 세력들이 의도한 바는 너무나 과거에서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함께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 말고도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8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채굴업자 아주 중요한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일부 덜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또 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셀프레셔, 현물이 던져지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미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또 숏포지션이 붙게 되고 청산이 일어나고 이런 연쇄작용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복잡계의 투자 세상에서 하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원인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거를 이번 하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중요한 거는 바이빗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OI가 엄청나게 늘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고래들, 비트맥스, 바이낸스, OKX의 고래들의 행동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탐욕적인 고래들을 보면은 바이낸스와 OKX는 또 탐욕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락을 했을 때 그대로 맞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크립토컨트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바로 맞아가지고 그냥 다 잘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비트맥스의 고래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44K까지 올라왔을 때 비트맥스의 고래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본인들의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예견을 한 거겠죠. 많이 올라왔다. 사실 25K부터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OI를 미리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래들도 그러니까 탐욕이냐 아니면 스마트한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환희에 차 있었잖아요. 이 2달 동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다 프로핏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익이 너무나 많이 롱텀 홀더, 숏텀 홀더 할 것 없이 너무나 수익이 많이 나고 있었고 지지난 영상에서 이 뿅망치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다 한 번씩 뿅망치를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뿅망치를 만약 맞았을 때 이게 바로 반등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이 깁니다. 요 횡보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추세의 전환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이게 추세의 반전이 됐구나 횡보장이 지속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아직은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그 뒤에 횡보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뿅망치를 맞을 구간에는 다가온 게 맞다 이런 것들은 뭐 이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 구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 모두가 행복하면 좋은데 그런 자리는 잘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2달 동안 장이 좋았을 때 뭘 사도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트레이딩을 잘하고 내가 코인 시장을 많이 알고 코인을 내가 고수다라고 생각하는 딱 시점이 요즘이거든요. 한 2달 정도 됐을 때 그 전까지는 엄청 조심을 하세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아주 험불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반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5주차부터는 돈이 많이 쌓여요. 그러면 또 공격적으로 해볼까?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하면서 6주차가 지나고 7주, 8주차가 되면은 실제로 공격적인 투자 더 많은 돈을 더 써가면서 트레이딩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겸손하게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알려줍니다. 그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배 과정에서는 불장을 가기 위해서 너무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왜냐면 롱텀 홀더들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던져줘야 숏텀 홀더들이 그걸 먹으면서 불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분배가 일어나는 첫 번째에서는 하락이 있다.
셀프레셔,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분배가 일어나는 첫 과정에서는 셀프레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이 10% 정도 있었긴 했지만 이 하락은 앞으로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뒷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들도 같이 아픈데 이렇게 저항대를 뚫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갔다가 찍고 갈 거다. 바로 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찍고 가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은 이 방향, 그리고 또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해요. 알고 맞으신 거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랑 함께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들도 몇 번 들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의연하게 대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기술적인 차트 멋있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 밴드를 만드신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정확하게 지지 구간에 왔고 정확하게 내려갈 구간에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추세가 전환이 돼서 하락 반전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볼린저 밴드를 만든 볼린저 님도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을 때 맞아가지고 내려갔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표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RSI상도 과매수 구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과매수 구간이었고, 또 요 과매수 구간이 이게 베어리시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딱 하락하기에 좋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항대 라인이기도 했죠. 온체인 데이터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저항대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맞고 횡보를 하면서 반등의 준비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돈이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펀드 유입이 계속 이게 8주째 상승을 했을 때 이 펀드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급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누구나 다 수익인 거 아니냐, 그러면 쉬어가자 라고 돈의 흐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 숏포지션의 구축이 기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 이 구간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술 지표, 온체인 데이터, 심리, 그다음에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봐도 알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한참 더 뒤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횡보를 할 수 있지만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걸 극복하고 올라갈 거다 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프랙탈 모델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안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힘차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 근거 중에 그러니까 CME의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CME 갭이 40K에서 39K 사이에 구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했는데 40K에서 39K까지 이렇게 있고, 이런 라인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39K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좋은 건 뭐냐면 44.4K 라인에도 이 CME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CME 갭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가 먼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도 보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이대로 끝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리적으로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기술적으로 단기 과열,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서 늘 의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번 겪으셨던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겪었잖아요. 2달씩, 짧게는 2달, 짧게였나요? 아무튼 오랫동안 겪었죠. 상승으로 반전을 한 뒤에도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3% 다 막 힘든데, 이때 잘 아셔야 되는 게 준비하셨던 분들이 장을 먹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꼭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락일 때 준비를 잘 하셨던 분들이 그 다음 상승을 먹었다. 보세요. 하락은 불장에도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40%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20% 엄청난 거예요. 이런 하락이 있었을 때도 잘 준비하신 분들이 다음을 먹었다. 잘 준비하신 분들이 다음을 먹었다. 잘 준비하신 분들이 다음을 먹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어떻게? 좋은 코인을 싸게 잘 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멤버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너무 막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모두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욕심 부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돼서 이 법들이 계속해서 정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일본이 정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한국도 규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점점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 다방면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어떤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금 토큰이나 NFT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근데 NFT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나라에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은 기저에서 국가들은 암호화폐라는 이 시장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흐름의 변화, 코인 시장으로 점점 더 밀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런 하락장도 우리가 함께 앞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